도전, 남극 탐험대, 아문센과 스콧. 1910년 초 두 탐험대가 남극의 중심으로 통하는 광대한 얼음바다 위에 기지를 세웠다. 이들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남극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도착해 조국의 국기를 꽂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아문센과 스콧이었다. 1910년 6월 해군대령 출신인 스콧이 동료들과 함께 남극 해안에 상륙했을 때 남극 최초의 탐험가가 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갖춘 듯 했다. 물론 특별 주문 제작한 모터가 달린 썰매가 고장이 나긴 했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시베리아산 조랑말이 준비되어 있었다. 탐험 준비는 비교적 순조로웠기에 남극 정복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이 멀지 않은 곳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문센은 사실 북극 탐험을 준비했지만 미국인 탐험가 피어리가 북극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목표를 남극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그는 스콧이 남극 탐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리에 남극 탐험을 빠르게 준비했다. 남극 해안에 도착한 다음에 그는 자신보다 먼저 도착한 스콧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이제 남극을 향한 세계의 경주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스콧이 시베리아산 조랑말을 데리고 온 것과 달리 아문센은 알래스카산 개를 데리고 왔다. 아문센은 상태가 아주 좋은 개 52마리를 골라 썰매를 끌게 하고 4명의 대원들과 남극을 향해 출발했다. 때는 1911년 10월 19일. 생존과 탐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음식만을 실은 썰매는 빙봉을 거침없이 가로지르며 나아갔고 11월 21일에는 남극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고원 끝에 도착했다. 아문센은 마지막 속력을 내기 위해 개 18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도살해서 눈 속에 묻었다. 만약 탐험에 성공해서 무사히 귀환할 때 개들을 훌륭한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제 노르웨이 탐험가들 앞에 남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완만한 평원이었다. 날씨도 그리 나쁘지 않았기에 이들은 쉬지 않고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14일 남극점에 도착했다. 혹시 경쟁자인 스콧이 먼저 도착하지는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땅을 밟았다는 기쁨보다 경쟁 상대인 영국인들을 제쳤다는 기쁨이 더 컸다. 아문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 오게 될 스콧을 위해 편지를 남겼다. 약 한 달 후 아문센 일행은 무사히 기지로 돌아왔다. 대원들과 개들은 모두 건강했고 날씨도 순탄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이용하려던 식량 창고를 그냥 지나치는 여유까지 부렸다.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으며 날씨까지 좋아서 99일 만에 아문센은 3,000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계획의 썰매를 끌게 한 것이 딱 맞아떨어졌다. 노르웨이 탐험대가 남극을 떠나고 있는 동안 영국 탐험대는 크레바스를 지나느라 고전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극한의 추위를 잘 견딜 것이라고 예상했던 조랑말들이 썰매를 직접 끌어야 했다. 배고픔과 추위를 이기면서 생사를 건 탐험을 해야만 했다. 12월 22일 남극점까지 240km 정도가 남아 있었다. 마지막 행군을 위해 스콧은 최정예 대원 4명을 선발했다. 이미 260km를 행군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리는 멀지 않게 느껴졌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추위와 배고픔은 너무도 견디기 힘들었다. 2달 반 동안 갖은 고생을 한 끝에 1월 17일
영국 탐험대는 남극점에 거의 도달했다. 그런데 멀리 언덕 같은 검은 물체가 보였다. 허허벌판인 남극 대륙에 언덕이 있을 리는 없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다. 제발 그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그것은 바로 아문센이 버려두고 간 텐트였다. 노르웨이 국기가 꽂힌 텐트 주위에는 사람과 개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었다. 목숨을 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스콧은 다른 대원들을 격려했다. 그리고는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을 들고 형식적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한다. 무려 1,300km나 되는 거리이다. 출발할 때는 목표와 꿈과 희망, 그리고 조랑말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니, 그들의 피곤한 육체와 허탈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 몇 주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짧은 남극의 여름이 끝나고 있었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 없었다. 하늘이 돈 탓일까? 처음 며칠 동안은 행군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다. 어깨 너머로 부는 바람이 썰매를 밀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행을 덮쳤고 짧아진 가시거리 때문에 대원들은 한참을 멈춰 있기를 되풀이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날은 더욱 추워졌고 식량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결국 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스콧과 남은 대원 2명은 죽을 힘을 다해 걸었다. 3월 21일 그들은 큰 폭풍을 만나 행군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더 전진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날씨가 좋아지리라는 희망도 없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작은 텐트 안에 누워있는 것뿐이었다. 스콧의 일기는 3월 29일에 멈췄다. 폭풍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날마다 우리는 불과 18km 떨어진 캠프로 행군할 준비를 하지만 여전히 천막 밖의 상황은 최악이다.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버틸 것이지만 나는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슬프지만 더 이상은 아무것도 쓸 수 없을 것 같다. 8개월 후 구조대가 이들을 발견했다.